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남부 지역을 지나 7시간 만에 동해 쪽으로 빠져나간 태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낙동강과 인접한 경남 창녕군 비봉리 배수장. 태풍 때문에 이곳도 침수됐다. 그러나 이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신석기 시대 귀중한 유물을 발굴하게 된다. 경남 창녕군 비봉리에서 발견된 기원전 6천년 전의 신석기 배가 그것이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규모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기록이었다. 132명의 인명 피해와 전국적으로 4조 7천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경상도 남부지방이었다. 총 4천여 세대 1만여 명의 이재민인 가운데 58%가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남 내륙에 속한 창녕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태풍의 수마로부터 비켜갈 수 없었다. 낙동강의 지류인 청도천이 범람하면서 비봉리 배수장이 그만 침수가 되어버린 것. 태풍이 물러간 후 창녕군은 배수장 복구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 도중 뜻밖의 일이 생겼다. 내륙 지방인 이곳에서 대량의 조개무지가 드러난 것이다. 이곳에서 왜 선사시대의 유물인 조개가 나올까? 조개를 발견한 사람들은 놀라움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창녕에서 이상하게 공사를 하는데 조개무지가 나왔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나뭇가지가 나오고 조개가 나오는데 바다 조개가 섞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조개무지가 맞죠. 유적이 되는 거죠. 이제껏 발견된 조개무지는 모두 해안가였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조개무지는 파도에 의해 부서지고 잘려나가 그 원형이 잘 남아있지 않은 것이 사실. 그러나 비봉리는 해발 고도가 매우 낮은 저지대 습지 지역이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유물이 온전할 거란 기대가 생겼다. 바로 발굴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풀과 나무, 열매와 씨앗, 동물뼈 등의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도토리였다. 옛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도토리는 우리나라 발굴사에 있어서 최초이자 최고의 유물이다.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일반 유물은 톡이나 석기나 이런 것들은 수천 년 지나서 또 확인이 되지만 도토리 같은 경우는 쉽게 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발굴했을 때 흙에서 딱 드러났을 때의 모습은 지난해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는 듯 그렇게 생생하게 도토리의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물이 이렇게 도토리가 잘 남아있다면 유물도 정말 잘 남아있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예상은 적중했다.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솔방울, 호도와 비슷한 나무 열매인 가래, 망태기가 발견됐다. 음식을 담거나 물건을 담기 위해 쓰였을 망태기의 발굴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뿐만 아니었다. 신석기 시대 선사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생활 유물이 계속해서 발견됐다.
동물 그림이 그려진 토기 조각도 나왔다. 멧돼지 모습이 음각돼 있는 이 그림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사람의 배설물이 화석처럼 굳어 생긴 분석. 이것도 우리나라 고고학사에 있어 처음이자 최고의 유물이다. 최초의 저습지 유적을 확인한 발굴 성과는 놀라운 것들이었다. 생활 유물은 물론 다양한 유물까지 나오자 발굴단의 기대와 욕심은 더 커져만 갔다. 동산동 폐총 1969년, 70년, 71년 국립박물관 발굴한 조사경에서요, 배 모양 토기가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유적에서, 신석기 유적에서 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욕심은 생겼죠. 배라는 거는 당연히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저습지 아니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석기 시대 저습지를 내가 처음 딱 현장을 보고 이게 저습지니까 배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게 된 거죠. 기대한 유물은 바로 배였다. 한반도에선 아직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선사시대의 배. 일본에선 이미 조몬시대의 나무배 100여 척이 발견됐다는 학계 보고가 나와 있었다. 그러나 고대하던 성과는 없었다.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무더위와의 전쟁이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발굴단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발굴 현장 책임자 이막종 씨는 한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저희들은 땀을 흘리고 더운데 삽질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발에다가 물을 담그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기사님을 보니까 뭐 에어컨 틀어놓고 안에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삭삭 하니까 힘도 많이 들지도 않고 더운 여름에 참 시원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한 여학생이 나도 포크레인을 한 대 사서 차라리 발굴 현장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막종 실장님이 배를 처음 발견해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포크레인을 하나 사주겠다. 그 친구들이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 예쁜 거 하나 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굴착기를 사주겠노라는 말은 발굴 현장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 누가 배를 발견해서 굴착기를 가져가는가도 작은 재미거리였다. 그러나 발굴단의 기대와는 달리 배의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발굴 현장의 책임자인 이막종 씨는 집에 돌아와 늦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바로 꿈이었다. 꿈에서 본 모습은 또렷했다. 그 다음 날에도 잊지 않고 직접 그려볼 수 있을 정도였다. 꿈에 이상하게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걸쳐져서 무슨 끈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돼지에 머리가 없이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꼬리가 말려 있는 뭐 그런 그림이셨어요. 그래서 돼지를 그리셨습니까? 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이 끈을 닫고 쭉 갔더니 여기에 배가 한 척이 있더라. 여기 분명히 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했더니 직원들이 더운데 더위를 드셨다고 좀 쉬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 오후가 됐을 때였다. 이피트 지역을 담당하던 발굴단원 한 명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필이면 그날 우리 그 제2피트를 발굴하던 송영진이라는 연구원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후에. 그래서 오후 3시 넘어서 아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 구덩이에 이제 투입이 된 겁니다. 오후 3시 무렵 작업을 하고 있는 이막종 씨의 손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조금씩 흙이 드러나자 평면을 가진 단단한 그 무엇이 있었다. 이런 통나무가 아니고 뭔가 면을 가진 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미꾸라지 잡듯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침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나무 조각.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혹시 어젯밤 꿈속에서 본 배는 아닐까? 작업을 하는 손길이 조금씩 떨리고 마음은 긴장됐다. 그리고 마침내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실체. 길이 310cm, 너비 60cm 규모의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배.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선사인의 뛰어난 선박 기술과 해양 문명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우리 보통 그 안압지에서 나온 통일신라 배도 그렇고 뭐 기껏해야 기원 후 한 800년쯤 돼서 나왔던 배가 가장 오래된 배였는데 기원전 5000년 넘어가는 6000년 된 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선박의 역사가 갑자기 6000년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 이제 겨우 발굴만 했을 뿐 다음은 수습을 해야 할 차례. 그런데 장마가 문제였다. 저지대 습지 지역인 비봉리. 이곳에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유적지는 금방 물에 잠길 것이 뻔했다. 발굴단은 배의 수습을 뒤로 미루고 배를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다. 긴 장마가 끝나고 발굴단이 다시 유적 현장에 돌아왔을 땐 유적지 일대는 온통 물에 잠겨 있었다. 배는 무사할까? 발굴단은 걱정이 앞섰다. 그냥 작은 호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녹색의 파란 물이 이끼까지 끼어서 한 뭐 호수가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앞에 있는 거죠.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물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 낙동강가는 불과 4km. 작은 비라도 내리면 저지대인 비봉리는 그 영향을 받았다. 가까운 청도천이 흘러들어와 유적지 일대는 금방 물에 잠겼다. 청도천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던 저희 발굴 현장은 청도천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저희 현장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뚝이 딱 무너지면서 조금의 금이 가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불과 10분 만에 3일 동안 이렇게 번했던 물이 10분 만에 원래의 상태로 딱 복구가 되는, 정말 어찌 보면 한편으로 참 허무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물을 퍼기 시작해서 또 한 3, 4일을 또 작업을 해서 물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과의 사투 끝에 마침내 공개된 배. 언론의 관심과 반응은 뜨거웠다. 비봉리 배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사는 물론 우리나라 고선박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엄청난 세월을 건너뛴 최고의 유물, 비봉리 신석기 배. 바다와 육지가 만나던 신석기 시대 비봉리의 자연 환경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태풍 복구 사업으로 우연히 시작된 비봉리 유적 발굴.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유물들이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평범한 양수장이었던 이곳. 그러나 이곳 비봉리에서 한국 고고학사의 큰 성과물인 신석기 시대의 배가 나왔다.